전홍준 대표님이 모 기자분과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드라마 2편 찍을 만큼 사연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안 대표는 어떻게 친척들 사이에서도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인생을 살았는지 정말 안타까운데요. 덕이버스에서 어트랙트 측으로 마케팅팀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주요 이메일들이 삭제됐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25일이 지나면 이메일 복구가 안 되지만 IP 계정은 남아 있었죠. 그리고 6월 초에 삭제된 핵심적인 이메일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메일들은 복구되었다고 합니다. 전홍준 대표가 통화 녹음 증거를 언론에 제출할 때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주목받고 있는데 갤럭시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통화 녹음 기능이 없었더라면 전 대표는 오명을 벗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 했거나 최악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법정 싸움에서 패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덕이버스 측은 본인들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통화녹음 기능이 없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 것이냐는 드립이 나오고 있죠. 만약 백진실 이사가 아이폰이 아니라 갤럭시를 썼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요. 대표님, 이제 저 어떡해요? 그러게 왜 메일을 삭제하고 그랬어? 광고는 왜 거절하고? 아니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대표님이 다 지시하신 거잖아요. 제 통수 치세요. 백이사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시켰다고. 증거 있어? 저도 갤럭시 23 사용하거든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 안성일이 화면 노출이 적은 아이돌 프로듀서이기에 이런 추측성 드립이 나오는 것이지만 실제로 아이폰 사용자가 맞다고 합니다. 사용 모델은 아이폰 X 시리즈 이후에 출시된 프로나 프로 맥스 라인 혹은 12 이후의 노멀 라인업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백진실 이사는 피프티 사태의 핵심 배우인 덕이버스에서도 이사직을 유지 중이며 온갖 괴담이 쏟아져 나오는 안성일 대표의 행동대장이죠. 그녀는 현재 법적 분쟁 중인 큐피드의 저작권에서도 4%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중간에서 벌인 일들을 보자면 첫째, 유명 아이웨어 광고 브랜드 측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선전 중인 피프티의 가능성을 보고 파격적 금액이 담긴 조건을 제시하지만 거절합니다. 둘째, 정홍준 대표에게 연습실은 아이들이 불편해하니 오지 마시라고 시전하며 멤버들과 대표의 소통을 아예 단절시켜버립니다. 셋째, 멤버가 수술로 2달을 통으로 쉬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멤버들이 쉬게 할 수 있으니 다른 멤버들도 2달 쉬어야 한다면서 태업에 동참하게 했고 그 후 멤버들은 대표와 연락이 단절됩니다. 넷째, 큐피드 저작권자에 올라가 있는 아인과 동일인물로 보도에 따르면 큐피드는 스웨덴 음악학교 학생들이 만든 곡을 안성일이 K-팝으로 편곡했는데 저작권 지분은 안성일 28.65%, 백진실 이사 4%, 키나 0.5%, 덕이버스 66.85%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인과 백이사는 저작권 코드가 똑같습니다. 이번 피프티 사태에서도 그녀는 멤버들과의 소통을 전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홍준 대표와의 만남 차단, 광고 누락 등의 사건을 앞장서서 진행하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안성일 대표에게 있어서 거의 10년의 인연을 가진 그녀야말로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기에 이런 행동을 맡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멤버가 가져야 할 지분을 전혀 상관도 없는 그녀가 가져간 것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그녀는 덕이버스와 어트랙트 사이에서 열심히 상황을 조작하며 신봉 역할을 한 인물로서 안성일 대표에게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피프티 전속 계약 분쟁과 관련된 논란들이 진행되면서 혼지 사기와 관련되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며 안성일 대표와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죠. 더 기버스 홈페이지에는 콘텐츠 IP 분야의 혁신을 이끄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공동 대표로 안성일과 그의 처권지선 기획총괄 파트를 맡고 있는 이사 백진실, A&R 파트 본부장 이준영, 해외 비즈니스 파트를 맡고 있는 일명 제프김으로 불리는 팀장 김지훈, 재무회계 경영 파트를 맡고 있는 실장 이수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최근 본인의 카카오 스토리에서 멤버들을 전부 지웠고 인스타에서도 피프티 관련 글을 전부 지운 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푸사도 피프티에서 태극기로 바뀌면서 손절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중이죠.
전홍준 대표가 피프티피프티 이전 데뷔시켰던 걸그룹 더러쉬는 해체한 상태지만 전홍준 대표와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하는데, 멤버 중 김민희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보고 화가 났으며 같은 멤버였던 유사라의 경우도 밤잠을 못 이뤘을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는 전홍준 대표님은 피프티피프티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외국어 레슨과 연기 등의 교육을 받게 했으며 없는 수익의 정산은 챙겨주면서 속된 말로 지저분한 꼴 안 보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다고 밝혔죠. 네티즌들은 피프티피프티 사태가 전속 계약 분쟁으로 소속사를 옮긴 손승연 사건과 닮았다고 하자 그녀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전 소속사와의 결별 과정에 관하여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대중들의 인식은 나락으로 가는 중인데요. 해당 영상의 유튜브 댓글도 도대체 왜 인터뷰를 한 것인가? 본인도 자폭이나 할복을 하고 싶었나? 저렇게 이기적인 마인드의 소유자인 줄 몰랐으며 본인이 잘못 덮다고 생각한다는 게 소름 끼친다라는 평이 줄을 이루었죠.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대체로 본인의 이기적인 주장을 들어주지 않아서 감정이 상했고, 그래서 소속사 잘못이라는 워딩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프티피프티 전속 계약 분쟁과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금까지는 단지 추측과 의혹일 뿐이었는데 이번에 본인 입으로 죄다 사실이었다고 밝힌 격이라 변명의 여지도 없어 향후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트랙트는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대중들에게 표명하고 있지만 더기버스 측은 소송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의견을 확고히 했으나 정작 저작권 관련해서는 소송에서 말을 아끼는 등 이중적인 행태와 증거인멸 의혹, 배우로 지목된 안성일의 학위 및 경력 위조 사건까지 터지면서 대중들의 여론 또한 어트랙트 측으로 기울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보가 나오고 있는 전홍준 대표 측과 달리 멤버들 측으로부터는 직접적으로 입장이나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멤버들의 주변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SNS나 댓글 등을 통해 전홍준 대표의 잘못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멤버의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유튜브와 여러 커뮤니티를 오가며 멤버 측 주장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고, 7월 14일에는 멤버 측 사촌 동생이라는 사람이 전홍준 대표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는 글을 올렸죠. 사촌 동생이라는 사람은 전 대표가 언론과 관계자를 전부 매수했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이 나오는 것이라며 비난했는데, 일개 중소기획사 대표가 찌라시 많기로 유명한 연예계 언론은 물론 공중파와 마블 소품 제작까지 담당하는 인물을 포섭했단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요. 사촌 동생임이 사실이라면 아직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족들 말만 믿고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글이라기에는 군데군데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나 쓸 표현의 문법이 엿보여서 실제 사촌 동생이 아닐 것이라는 의혹도 있는데요. 문장 부호를 과도하게 남발하는 것은 소위 틀딱체나 준마체로 대표되는 연령대 높은 사람들의 인터넷 문법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고, 구할이라는 표현 역시 2020년대에 청소년이 흔히 사용할 법한 단어는 아니죠. 헐리우드 특수의상 전문가인 바네사 리도 자신의 SNS에 미국 톱 가수들도 가격이 비싸 의뢰하지 못하는 특별 의상을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의뢰했다고 밝혔는데, 어트랙트가 멤버들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당시 내 스케줄 때문에 도와드리진 못했는데 이기는 무조건 도와드린다, 어트랙트 파이팅이라며 전홍준 대표를 공개적으로 응원했습니다. 어트랙트가 외주용역 업체 소속 직원을 추가로 고소했는데 업무방해와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더기버스 소속 백진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기버스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한 백 씨가 어트랙트의 업무 인수인계 요청을 한 달 넘게 지연시키고 더기버스 직원의 이메일 계정 6개를 삭제했기 때문인데요. 유튜버 이진호 씨에 따르면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 업체인 더기버스의 업무용 이메일과 관련 사안을 모두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은 지난 5월 10일이었다고 합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측이 소속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차일피일 미루다 멤버들의 내용 증명 발송 이후 더기버스 직원들이 관련 이메일을 삭제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일부 복구된 내용들이 있었다며 더기버스와 어트랙트가 소통했던 메신저 슬랙을 통해 백 이사와 더기버스 직원 사이에 나눈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더기버스의 백진실 이사와 제프 킴이라는 직원 간의 메신저 대화 중 전자기록 손괴 정황으로 보이는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6월 12일에 나눈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님, 어트랙트 드라이브 계정 백업 모두 완료하여
폭파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크크크 고생하셨습니다. 이사님, 일단 초기에 받았던 바비 가사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화에서 덕이버스는 어트랙트에 인수인계하기 전 피프티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백업한 것과 어트랙트 소유의 드라이브 계정을 삭제할 계획이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죠.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가 덕이버스와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재물 손괴죄의 책임을 묻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삭제되었다가 복구되었다고 하는 메신저 메시지 내용을 확대해서 잘 살펴보면 자신들이 벌이는 이런 끔찍한 일에 대해서 다이너마이트 이모지를 쓰면서 흐흐 크크크크크 히덕 쪼개는 것도 모자라서 폭발하는 단어까지 쓰고 있죠. 전홍준 대표가 안성일과 통화 녹취록, 워너뮤직코리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사람 하나 억울하게 죽어도 몰랐을 사건이었네요. 덕이버스에서 어트랙트 측으로 마케팅팀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주요 이메일들이 삭제됐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25일이 지나면 이메일 복구가 안 되지만 IP 계정은 남아 있었고 6월 초에 삭제된 핵심적인 이메일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메일들은 복구되었다고 하죠. 어트랙트 측에서는 이메일을 대부분 복구했으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식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전했는데요. 이제 시작인 피프티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는 대충 감이 오지만 도중에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손승연 사건도 있고 이번에 쌓인 위조 그리고 쉴드 치는 멤버 가족들 이미 저쪽도 뒤로 갈 곳이 없어 밀어붙이는 느낌인데요. 하여튼 어떻게 끝날지 궁금합니다. 최단 시간에 성공한 걸그룹이었는데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고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피프티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행